오늘 리뷰는 바로 메탈 빌드 제타 건담! 우주세기 상품이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많이 안 나오는 메탈 빌드에서 심지어 이 메탈 빌드로는 그동안 없었던 완전 변형 모빌 슈트 제타 건담이 드디어 발매가 됐습니다. 근데 좀 비싸죠? 발매는 2025년 4월 26일에 일본에서 처음 발매가 됐고요. 가격은 엔가로 무려 4만엔, 세금 포함하면 44,000엔이죠. 국내에서는 이제 48만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솔직히 이젠 그냥 앞자리가 4를 찍고 시작하는 게 기본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비싸진 상황이긴 해요, 솔직히. 심지어 여기 하이퍼 메가 런처도 안 들어있단 말이에요. 정말 딱 소체랑 기본 구성인데 4만엔? 뭐 그나마 제타 건담은 그래도 변형이라도 하니까 그나마 그래? 변형은 해? 완전 변형해? 뭐 그러면 뭐 라는 그나마의 그 방패막이라도 있죠. 자, 아무튼 패키지 자체는 우리가 익히 알던 그 메탈 빌드의 느낌 물씬 나면서 일반판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골판지 박스 같은 건 없습니다. 딱 보면 이제 변형하는 과정 역시 제타 건담에서 이런 모습은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심지어 롱 빔사벨이 뒤로도 나와? 이건 좀 의외. 그런 거라든가 기본 액션이나 이런 건 잘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럼 패키지 열어서 또 살펴볼까요? 오픈! 블리스터랑 역시 본체가 들어있는 스티로폼. 스티로폼 안에는 본체랑 여분의 블레이드 안테나 2세트 더 들어가 있네. 총 3개의 안테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그레네이드 런처도 하나씩 들어가 있고, 그리고 블리스터 쪽은 아래쪽은 베이스 관련만 들어있네요. 그리고 위에는 백팩이랑 실드, 라이플, 이게 다야? 역시 4만엔 치고는 구성 개수 자체는 좀 적은 편이긴 하네요. 자, 그럼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구성을 전부 다 나열해 봤습니다. 다시 봐도 이게 48만원은 글쎄요. 되게 베이직한 그냥 구성이거든요. 엄청 베이직한 구성. 특별히 임팩트 있게 큰 무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튼 그러네요. 일단 매뉴얼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렇게 본체를 완성해가는 과정, 스탠드는 어떻게 쓰세요, 무장은 어떻게 쓰세요 나오다가 갑자기 5페이지부터 변형입니다. 5페이지부터 6, 7, 8, 9, 10, 11, 12페이지, 13, 14페이지까지 다 변형 과정입니다. 스탠드 어떻게 올리세요까지 들어가 있어요. 역시 제타 건담이다. 이제 변형 관련으로 굉장히 많은 이미지와 가능한 자세한 설명을 하려고 해놓은 것 같아요. 자, 그럼 구성도 본격적으로 파츠들 살펴볼까요? 먼저 볼 거는 요거 같습니다. 웨이브라이더용 디스플레이 조인트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추가 파츠들을 결합을 해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 조인트인데, 이 위에 다리가 올라가는 거고 여기에 이제 골반이 올라가는 건데, 이 뒤에 골반을 아예 락을 걸어서 디스플레이 조인트에 고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웨이브라이더 자체를 전체적으로 받쳐주는 느낌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시간 전시할 사람들 꼭 쓰세요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웨이브라이더 서포트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제 변형 후에 랜딩 기어를 사용해서 바닥에 내려놓을 때 뒤에 받쳐놓을 지지대입니다. 그리고 제타 건담용 디스플레이 조인트가 2개 들어가 있습니다. 불투명한 이 회색깔이 기본적으로 쓸 거고요. 혹시 이게 파손되거나 분실됐다 그러면 이제 예비용으로 클리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추가로 꺼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베이스 같은 경우는 기존 메탈 빌드에서 많이 보던 그거고요. 그나마 이제 베이스의 디자인 자체는 에우고 제타 건담 이런 것들이 좀 써있네요. 여기 써있는 글자가 뭔가 했더니 재원이 아니라 제타 건담 설명이네. The Zeta Gundam is a transformable mobile suit developed as part of Project Zeta. 대충 이런 식으로 써있어요. 그리고 교체용 손은 총 5종 들어있습니다. 주먹손은 장착이 이미 되어 있고요. 빔사벨 전용 손, 이제 동그란 구멍이 뚫려 있는 게 특징이고요. 라이플 전용 손, 검지손가락만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 일반적인 편손도 들어있습니다. 손바닥 디테일도 괜찮고요. 손가락은 각지고 쫙 펼친 느낌이죠. 그리고 무장손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손바닥에 이렇게 고정용 핀이 들어가 있는 무장손인데, 이거는 빔라이플 손잡이를 잡는 게 아니라 빔라이플의 몸통을 잡기 위한 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넓게 되어 있는 게 특징이죠. 또 하나 특징이 엄지손가락에 외장이 하나 더 있다는 건데, 모든 손에 전부 다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엄지손가락 외장 파츠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빔사벨 빔 이펙트입니다.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클리어 파츠에 펄 도색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레네이드 런처 카트리지입니다. 양팔에 하나씩 낄 수 있게 2개가 들어가 있고요. 파란색 외장에 양옆 중앙에서 마킹 들어가 있고 금색깔의 포인트 그리고 내부 디테일도 조금 들어가 있는 정도예요. 그리고 쉴드에도 마킹이 이것저것 있네요. 뭐 코션 마킹이라든가 라인 등등 에우고의 메탈릭으로 된 마킹에 제타건담 하면서 또 이제 라인도 들어가 있고요. 옆 라인도 적당히 두툼한 느낌이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구멍이 몇 개 뚫려 있는데 이제 변형할 때 쓸 구멍들이고요. 안쪽으로는 에우고의 마킹이랑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메탈릭 실버로 도색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팔에 장착할 조인트 부분, 이 조인트 자체는 여기는 회전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변형할 때 쓸 조인트라든가 이런 게 또 들어가 있는 것도 눈에 띄네요. 그리고 제타건담 실드 하면은 역시 슬라이드 기믹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짧은 상태입니다. 짧은 상태는 기본적으로 모빌 슈트 때 그대로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빨간 부분을 이렇게 들어주게 되면 이게 랜딩 기어 역할도 하는데 이렇게 슬라이드 락을 걸어주는 용도로도 쓰입니다. 이렇게 락을 걸어서 들어가지 않게 하는 거죠. 근데 역시 기다란 게 더 멋진 것 같기도 하고요. 펼치고 나니까 이렇게 좀 더 진한 메탈릭 레드가 노출되기도 하고요. 이런 거 참 좋네요. 안쪽도 슬라이드하고 난 부분에 이제 프레임 디테일이 눈에 띄네요. 그리고 쉴드 조인트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꺾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쉴드용 조인트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타건담은 쉴드 하면 팔꿈치에만 고정이 되니까 항상 뒤를 보거나 항상 옆을 보거나 인데, 이 추가 조인트를 이용을 해서 끼워주게 되면은 팔 옆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드디어 제타건담이 이건 참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빔 라이플! 라이플 같은 경우는 손잡이 접혀져 있는 거 펼쳐주고 총구도 잡아당겨주면 이렇게 완전 전개가 됩니다. 기다란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라이플 총구 부분부터 되게 얇고 길게 뻗어 있는 것도 특징이고, 중간에 이 금색 포인트들 잘 되어 있고, 라인 마킹 같은 것도 잘 되어 있고, 뒤쪽으로도 그 조형 자체는 되게 충실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비율 자체가 전반적으로 많이 길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정도. 그리고 에너지팩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해서 슬라이드로 뺄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뭐 특별히 교체용 파츠가 더 들어가 있진 않아요. 센서 부분도 메탈릭 컬러로 도색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총구도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재밌는 거는 뒤쪽도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봤었던 빔사벨 이펙트를 앞으로도 껴주고 뒤로도 껴서 무슨 빔사벨 양쪽으로 연결한 것 마냥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건 조금 충격적이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신축 기믹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는 다시 총구도 넣고 이 총심 부분도 넣고 손잡이도 접고 뒤쪽 에너지팩이 있는 부분도 접으면 연동돼서 센서가 접히고 동력선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전히 조여주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총신 다시 연장해 보면 여기 앞뒤로 구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까 교체용 손 중에 이걸 쥐는 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끼워서 손에 쥘 수 있다라는 거죠. 참고로 되돌릴 때도 이거 그냥 잡아당기기만 하면은 얘 알아서 다 연동돼서 움직입니다. 다음은 백팩입니다. 이쪽도 뭐 사이즈가 크지는 않고요. 생각보다 컴팩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조형 자체 괜찮고 메탈릭 컬러 도색도 괜찮고 투톤으로 되어 있는 빨간색 부분도 보이고, 옆에서 봤을 때 금색 라인도 하나 보이고요. 그리고 에우고의 마킹이나 라인 마킹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뒤쪽으로는 스러스터 내부 디테일도 멋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랜딩 기어 기믹도 있어서 이렇게 슬라이드로 빼주는 걸로 랜딩 기어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부를 보면은 이제 본체랑 연결되는 부분은 합금을 통으로 쓰고 있어요. 전반적인 관절 부분이 다 합금이죠. 내부에서 바라볼 때 이런 금색깔의 포인트라든가 마킹들도 좀 눈에 띄네요. 그리고 본체에 끼워져 있는 것 외에도 블레이드 안테나가 2개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변형용 가동이 없는 고정 안테나고요. 하나는 정말 예비 파츠입니다. 가동하는 안테나예요. 그래서 이미 조립이 되어 있는, 본체에도 이미 가동형이 끼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로 예비 파츠, 일반적인 교체 상황에 쓰지 않아도 되는, 나중에 혹시 끼워져 있는 게 파손됐다 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거죠.
자, 이제 제타건담 본체 살펴볼 건데 그 전에 본체를 좀 완성시켜 줘야 됩니다. 지금 패키지에서 꺼내고 이렇게 보호 비닐 같은 거 다 뜯은 상태거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작업할 게 발목입니다. 이게 변형 구조상 정강이 라인이 역각으로 꺾인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팍 하고 꺾여버려요. 이걸 또 방지할 수 있죠. 혹시나 이렇게 꺾여 들어갔다 그러면은 무릎을 안으로 한번 굽히면 딸깍 소리가 나요. 딸깍 하면 이게 다시 펴주면 됩니다. 여기서 한번 락이 살짝 걸려요. 근데 이것도 발을 잘 잡고 발목을 연장시켜주면 이것도 방지됩니다. 여기도 락이 좀 타이트한 편이긴 한데 어떤 식으로 방지되냐? 이 안쪽에 프레임이 올라와요. 보이나요? 아까 없었던 내부 프레임이 이렇게 쏙 올라오죠. 이제 발목 연장과 연동되어서 움직이는 거니까 보면 좋겠고요. 이렇게 다시 보면은 발을 잘 잡고 연장시켜주면 연장과 함께 이렇게 프레임이 올라온다. 그래서 모빌 슈트 상태에서 다리가 역각으로 꺾이는 거를 방지해주면서 발목 연장도 같이 하는 이런 형태인 거죠. 그리고 발목이 연장되어서 내부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발목을 좀 꺾어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매뉴얼이 없는데 사이드 스커트. 처음에 패키지에서 꺼내면은 이 스커트, 특히나 이 사이드 스커트가 되게 심한데 무슨 바지를 한껏 끌어올려 입은 것 마냥 스커트가 위로 올라와 있거든요. 뭐 거의 흉부 바로 아래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드 스커트 내부 관절을 좀 조작을 해줄게요. 그냥 이대로 밑으로 내렸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또 너무 옆으로 떠버리니까 관절을 하나 접어서 가장 이 다리에 가까운 관절을 접는 거죠. 90도로 접고 이렇게 해주면 좀 나아집니다. 프론트 아머 때문이라도 바지 올려 입은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사이드 스커트까지 그러니까 되게 좀 저는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이렇게 사이드 스커트 위치를 조금은 움직여줘서 조금은 나아 보이게 하자라는 그런 생각이었고요. 이렇게 해도 뭐 팔 내리거나 할 때 어색한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백팩을 달아줘야 됩니다. 일단 이제 백팩 연결 조인트, 아까 합금으로 되어 있던 조인트 있죠? 그걸 밑에서부터 위로 끼워줄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딱 이 구멍에 락이 걸리는 그런 형태거든요. 백팩에 있는 조인트의 좌우로 이렇게 돌기가 있기 때문에 이 돌기로 락을 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끼워 보면 적당히 딱 올라가다가 딱 하면서 걸려요. 반대쪽도 해보면 올라가다가 끝에서 딱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걸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둘러보면은 아무래도 첫인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공식 사진이라든가 사전에 전시되어 있던 샘플이라든가 그거랑 다르게 실제품을 내가 손으로 들어봤을 때 느낌은 또 다르잖아요. 일단은 첫인상, 정말 완전 상품을 처음 정보를 봤을 때 그 첫인상, 그때보다는 조금은 낫습니다. 물론 이렇게 약간 측면으로 돌렸을 땐 여전히 좀 이제 이 고관절 보이는 거 너무 대놓고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전면부 스커트가 너무 작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정면으로 해서 완전 정면으로 뒀을 때 이렇게 보는 거는 또 너무 스커트에만 집중되지 않고 머리도 좀 커 보이고 이건 좀 아닌가? 아무튼 하체도 두툼하니 적당히 밸런스 잡힌 느낌이어서 스커트에만 눈이 가진 않더라고요. 근데 머리가 묘하게 커 보인다는 건 진짜 진심이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이거 바로 전에 나왔던 게 뭡니까? 2023년에 MG 버전 카토키가 나왔었습니다. 프라모델로 비슷한 100분의 1 스케일로 비교를 해보면 짠! 자, 이렇게 MG 버전 카토키 비교를 해보면 뭔 얘기하는지 느낌이 딱 오지 않나요? 머리가 비율이 좀 더 커 보인다는 거나 스커트가 비율이 너무 작아 보인다는 거나 뭐 대충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느낌이 좀 서로 다르긴 합니다. 안 그래도 기존에 이 MG 버전 카토키도 뭐 원점 회귀하면서 옛날 80년대 디자인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갔잖아요. 그래서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뭐 최종적으로는 꽤 잘 나왔기 때문에 뭐 만족을 하긴 합니다만, 이 메탈 빌드는 또 갑자기 원점 회귀 같은 그런 분위기를 살짝 풍겨요. 뭔 소리냐? 기존의 메탈 빌드라는 브랜드 하면은 원본 디자인을 베이스로 리파인을 하면서 그러면서 밸런스는 크게 무너지지 않는, 아니면 어느 특정 부위를 이제 확대 디자인을 해버리는 뭐 그런 것도 있단 말이죠. 근데 메탈 빌드 제타 건담은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살짝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실제로 딱 두 눈으로 봤을 때 느낌이 메탈 빌드에서 주로 많이 보여주던 그런 느낌은 아니란 거죠. 이게 상상하던 것보다 되게 클래식한 매력을 더 신경 쓴 느낌도 살짝 있다는 거. 그리고 뒷모습도 같이 놓고 비교했을 때 백팩의 사이즈가 MG 버전 카토키보다 조금 더 긴 정도거든요. 조금 더 위아래로 살짝 긴 정도. 이게 좌우로는 둘이 비슷합니다.
예전 MG 2.0 버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백팩이 생각보다 큼지막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았는데 좀 이제 엄청 크진 않은 정도? 그런 느낌 드네요. 예. 근데 그런 거 치곤 다시 봐도 이 고관부가 너무 위로 올라와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네요. 지워지지 않네요, 절대. 정말 단순히 비율만 봐도 이제 프라모델 쪽에서는 좀 좌우가 컴팩트하면서도 위로 그렇게 안 솟아 있거든요, 이게. 근데 얘는 흰색 파츠가 옆으로 크게 넓으면서도 이 위쪽으로도 많이 솟아 있어가지고 이제 허리의 절반을 가리거든요. 근데 이쪽은 허리 절반의 반 가리잖아요. 아래쪽 반만. 근데 이쪽은 아래쪽 전체에 가리니까 그 바지 올려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머리부터 좀 보면은 이게 또 참 재밌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머리가 조금 커 보이나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보잖아요. 되게 좋음. 디자인 되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머리 쭉 보면은 샤프한 그 제타 건담 특유의 느낌이라든가 턱 부분도 이제 MG 버전 카토키랑은 사뭇 다르고요. 거기다가 MG 버전 카토키는 잃어버린 이 삼각 디테일 있죠. 이거 음각으로 파여있는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 뭐 제타 건담 시리즈 하면 또 이거지 막 이런 느낌? 그래서 머리 디자인도 좋고요. 머리 자체만 놓고 봤을 땐 밸런스도 좋고요. 그리고 이게 또 포인트가 요겁니다. 요거. 기본적으로 끼워져 있는 게 가동식 안테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동시켜보면 이렇게 접힙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뒤에 것도 접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접어주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동식이라서 펴는데 완전히 다 안 펴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 지금처럼 미묘하게 이 안테나 좌우 대칭이 안 맞는 것 같을 때는 살짝 움직여보면은 조금 더 움직이니까 이런 거 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여분의 안테나가 있었기 때문에 안테나가 빠지거든요. 이거 이렇게 살살살살살살살 해보면 빠져요. 그래서 편하게 원하는 안테나로 교체를 바로 해줄 수도 있다는 게 포인트겠네요. 그리고 머리 옆쪽으로 코우션 마킹과 함께 살짝 이 덕트 주변 커버는 살짝 좀 더 진한 회색으로 되어 있고요. 전반적인 디테일 자체는 심플합니다. 이게 메탈 빌드가 맞아? 생각이 들 정도로 심플해요. 그리고 몸통! 이게 몸통도 이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 중 하나가 뭔가 실루엣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어딘가 기존에 보던 제타 건담과 다르다거나. 저는 그 위화감이 가장 많이 든 게 이 어깨 라인이거든요. 어깨 라인. 내가 알던 거는 이겁니다. 저렇게까지 경사가 좀 심하게 있지 않았어요. 완만하거나 평면이거나였거든요. 근데 이게 등짝 외장이거든요. 등 외장. 메탈 빌드 제타 건담은 이 어깨 라인이 사선으로 바뀌면서 이 사선에 맞춰서 이 등 외장의 각도도 좀 더 각이 더 크게 바뀐 거죠. 기존 제타 건담들은 보통 어깨 라인이 평면입니다. 이런 데가. 평면이고 이 어깨 덮는 부분의 가슴 쪽도 그렇게 경사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면 또는 평면이었다면 메빌은 디자인 리파인이 이런 데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에 리파인이 좀 크게 들어갔더라. 이런 차이가 꽤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흉부를 옆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밑으로 뚝 떨어지는 이런 흉부 라인이 뭐 MG 버전 카토키도 비슷하게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흉부 라인이나 이런 것도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도 이런 사선으로 떨어지는 부분이라든가 전반적인 리파인이 좀 몸통이 되게 클래식하게 바뀌었다. 이런 느낌이 센 거죠. 그리고 덕트 아래쪽에 있는 이 파란색 외장도 가동식입니다.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복부와 골반 사이에 여유 공간을 더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취향 따라 움직여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래도 이거보다는 들어 올린 게 조금은 좀 뭐랄까 내 눈에 여유랄까 그런 느낌이라 더 좋은 것 같고요. 허리 라인 같은 경우도 앞에 뭐 코우션 마킹 하나씩 들어가 있다거나 옆구리 라인이 그렇게 막 높게 깊게 들어가 있다라기보다는 좀 짧은 느낌도 좀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MG 때는 되게 허리가 길었어요. 느낌이 또 다른 부분이죠. 그리고 어깨 쪽으로 가보면은 어깨에 뭐 MSZ006 제타의 이름이나 에우고 마킹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자인 자체는 베이직한 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제타 건담의 디자인에서 뭐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는 양각 디테일이 좀 더 들어가 있다던가 음각으로 파여있는 디테일이 좀 더 들어가 있다던가 그렇게 막 복잡한 정도의 디테일은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끝부분에 실버의 포인트가 좀 들어가는 정도? 오히려 노란색이 되게 진하게 오렌지 컬러로 바뀌어 있다는 게 좀 특징일 것 같아요. 다른 목이나 흉부 덕트는 노란색이었거든요. 분명 옐로우였는데 오렌지로 바뀌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빨간색과 파란색 그 사이에 경계선에 이렇게 메탈릭 블루 컬러가 들어가서 좀 차이점을 두고 있는 부분도 있고, 뭐 노란색의 포인트, 여기도 오렌지 컬러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바깥쪽엔 그레네이드 런처가 있죠. 이렇게 디테일도 있는데 보통은 뒤에서 앞으로 밀어야만 해치 오픈이 됐다면 이쪽은 뒤로 밀면은 해치 오픈이 됩니다. 연동돼서 이렇게 해치가 연동되어 있다라는 거랑, 주먹 같은 경우도 뭐 심플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엄지손가락 끝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분할되어 있는 부분도 보이고요. 그리고 골반도 좀 살펴봐야겠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골반 위쪽이 이쪽 외장이 엄청 커가지고 콕피트 해치에 있는 마킹을 가릴 정도로 이렇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지 올려 입은 것 같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 오는 거죠. 얘가 주범입니다. 변형 구조 생각해보거나 했을 때도 이 부분이 이렇게 높아질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약간 굳이? 라는 느낌이어서 복부의 절반을 가려버리니까 되게 좀 부담스럽다라는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하고요. 그 외에 뭐 컬러 조합이라든가 이 파란색 포인트 뭐 똑같이 되어 있고요. 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아머, 스커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면부가 좀 사이즈가 작다라고 느껴지는 부분 중 하나인데, 그 외에 나름의 패널 라인 경계도 좀 있고 색깔도 조금 다르게 되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띕니다. 마킹도 조금씩 들어가 있고요. 내부 프레임의 노출 같은 부분도 조금씩 있고, 들춰보면은 안쪽도 멋지게 메탈릭 컬러로 해서 디테일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도 보면은 그렇게 얇지 않습니다. 앞뒤 두께 은근 두꺼운 편이고요. 뭐 디테일 자체는 심플합니다만 나름 이렇게 양각으로 올라오는 디테일도 좀 생기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빔사벨 수납부랑은 이제 색깔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쪽이 좀 더 진한 그레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코우션 마킹들 붉은색으로 잘 들어가 있고, 해치를 오픈 이렇게 들어주면은 일정 부분까지는 외부 커버 파츠만 열리다가 좀 더 당겨주면 이렇게 빔사벨이 같이 올라옵니다. 중간에 끼워져 있는 형태거든요, 안쪽으로. 그래서 여기다가도 이제 뭐 빔 파츠 나중에 써주면 되겠고요. 뒤쪽 스커트도 꽤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에너하임의 마킹도 있지만 코오션 마킹과 함께 내부 빨간색 다 도색되어 있는 버니어 잘 되어 있고, 겉부분도 메탈릭 컬러로 다 잘 되어 있고요. 본체랑 연결될 것 같은 부분엔 프레임이 노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변형 때문에 나중에 가동되는 부분이라 이 상태에서 안쪽 보면은 내부에도 이렇게 프레임 파츠가 있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등 쪽 역시 뭐 스테빌라이저가 장착되는 부분의 관절은 합금 처리가 되어 있는 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등 쪽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양각 디테일은 메탈릭 블루 처리되어 있다거나 뭐 디테일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쪽도 내부 디테일 꽤 멋지게 잘 되어 있고요. 다리 쪽 보도록 합시다. 밖에서 보더라도 허벅지가 대놓고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 이게 더 크게 느껴지는 것 중 하나가 정면으로 볼 때는 크게 안 느껴지죠, 그죠? 스커트에 가려진단 말이죠. 근데 사이드 스커트가 다리 쪽에 축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허벅지가 돌아가면 같이 돌아가요. 이 부분을 MG 버전 카토키 같은 경우는 허벅지를 갈라서 아래쪽이 회전하게 해놨고요. 그게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볼 조인트라서 스커트가 따로 앞뒤 가동을 하거든요. 근데 메탈 빌드는 그게 없어요. 이 뿌리 축이 움직이질 않아요. 앞뒤 회전 없고 위아래 가동축만 있기 때문에 허벅지가 벌어졌을 때 드러나는 이 외장 부분이 그대로 노출되는 거죠. 사이드 스커트에다가 가동축 하나만 넣어줬어도 이 정도까지 어색하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물론 뭐 사이드 스커트 자체는 볼 조인트 연결이 맞습니다만 가동이 만족스러울 정도로 움직이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들춰서 보면은 뭐 허벅지 디자인 자체는 꽤나 멋집니다. 안쪽에도 패널 라인 어느 정도 들어가 있겠다. 바깥쪽도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는 외장과 패널 라인이나 디테일들 좀 눈에 띄고, 허벅지 바깥쪽 마찬가지죠. 뒤쪽 같은 경우도 코우션 마킹 들어가고, 좀만 가동해보면 안쪽에 골반이랑 고관절이 합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다 눈에 띄죠. 그리고 변형 구조상 허벅지 안쪽도 합금을 쓰고 있어요.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 또 이 골반 쪽이다 보니까 합금 쓰인 데가 좀 군데군데 더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릎 파츠 역시 뭐 심플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이런 투톤으로 되어 있는 도색 포인트라던가, 옆에서 봤을 때 파란 색깔의 이 무릎 라인이라던가, 옆에서 봤을 때 각진 외장, 뭐 메탈릭 컬러로 들어가 있는 이런 메탈릭 블루나 메탈릭 골드나 이런 포인트들도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킹도 코우션 마킹이나 붉은색 라인 마킹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다리 쪽에. 아무래도 좀 넓은 면적이 횡하게 되어 있으니까 마킹을 더 추가한 듯한 느낌도 좀 들기도 하죠. 기존에 마킹을 이렇게까지 넣어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리 앞쪽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느낌이면서도 이 파란 색깔 무릎 라인이 정강이까지 끝까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중간은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끊겨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은 파란색인데 중간은 이제 건메탈 컬러가 살짝 보인다라는 거라든가, 노란 색깔의 삼각형 디테일 이런 거 잘 들어가 있습니다. 뭐 요건 제타건담의 또 이 포인트 중 하나이기도 하니까요. 종아리 쪽으로도 이제 투톤으로 되어 있는 하얀색 외장이라던가 마킹들 눈에 띕니다. 패널 라인이 조금씩 더 들어가 있는 형태가 눈에 띄고요. 다리 안쪽도 잠깐 보면 역시나 붉은 색깔의 쿠션 마킹들과 함께 투톤으로 갈라져 있는 부분들, 패널 라인 조금 더 들어가 있는 부분들 이런 게 좀 눈에 띄네요. 근데 역시나 뭐 엄청나게 막 리파인이 크게 들어갔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앵클 가드 같은 경우도 패널 라인 들어가서 투톤으로 되어 있는 게 또 특징입니다. 그리고 발 같은 경우는 발 앞쪽이 이렇게 파여서 프레임이 노출되어 있는 디테일이 추가되었다거나 뭐 그 외에는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음각으로 파여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일 뿐이죠. 발바닥? 발바닥? 따로 합금을 쓰진 않았네요. 도색되어 있는 발바닥 디테일 부분들 이런 게 눈에 띕니다. 발바닥도 마킹이 있구나. 오, 그거랑 작은 금색 포인트도 보이네요.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는 메탈 빌드에서 추가된 해치 오픈 기믹이 있습니다. 다리 아래쪽이 이렇게 큰 부분이 가동을 하는 건데 이렇게 간단해요. 잡고 들어주면 돼요. 짜잔! 이렇게 내부 실린더가 가동하면서 내부 프레임이 노출됩니다. 뭐 전체 프레임이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일부 프레임이라도 이렇게 노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기믹이다 라는 게 포인트인데, 이렇게 해치 내부도 디테일이 있거든요. 꽤 볼만합니다. 나쁘지 않은 기믹 같은데 글쎄요, 제가 이거를 포즈 잡거나 전시할 때 쓸까? 안 쓸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좋겠다. 웨이브 라이더로 변형하고서 바닥에 랜딩 시켰을 때 약간 정비하고 있는 느낌을 주긴 좋겠네요. 웨이브 라이더일 땐. 그리고 스테빌라이저 끝부분은 이 빨간 부분이 전개되면서 이렇게 스러스터 부분이 같이 연동돼서 전개되거든요. 이런 작지만 뭐 나름 센스 있는 기믹도 들어있더라고요. 자, 그럼 가동도 한번 살펴볼까요? 목관절 자체는 당연히 볼 조인트 연결인데 이게 그냥 고개를 돌려버리면 이제 주변 외장에 막 닿아서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고개를 좀 들어주면 됩니다. 살짝 이렇게 앞으로 뽑듯이. 아래에 축관절 있고 위에 볼관절 있는 거거든요. 쭉 앞으로 뽑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개를 좀 들면서 가동하면 좀 나아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동 영역 자체가 조금 제한되긴 하네요. 그래도 숙이는 거라든가 이렇게 고개를 드는 거라든가 꽤 많이 움직여서 이건 좋습니다.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도 기존엔 이렇게 앞으로 어깨를 모으는 게 잘 안 됐잖아요. 프라모델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 가동이 하나 추가되어 있다거나 뒤로 넘길 수 있는 관절이 있다거나 사실상 락을 푸는 겁니다만 이렇게 또 가동을 한다는 거랑, 팔은 축관절로 해서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팔 들 때 백팩이랑 조금의 간섭이 있으니까 조심하고요. 옆으로 드는 부분은 뭐 편안하게 아머 좀 들어주면은 특별히 걸리는 거 없이 잘 움직이고요. 팔 회전도 당연히 잘 됩니다. 뭐 크게 문제 없이 돌아가기도 하고, 팔꿈치 자체는 이중관절로 굉장히 단단하네요. 아주 크게 움직이는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도 회전축 있고 그리고 하얀색 외장이 안쪽으로 꺾여주더라고요. 자, 다음은 허리 살펴볼 건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가동이 불편할 수 있어요. 백팩이 이렇게 뒤쪽으로 들려주는 가동은 없다 보니까 허리랑 이 백팩 사이에 공간이 얼마 없어서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허리 회전, 축이 들어가 있긴 한데 생각보다 많이 움직이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심지어 콕피트랑 복부 간섭도 되게 심해서 이때는 고관 아래쪽을 눌러주면 이렇게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좀 움직이는 게 편해지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절대적으로 움직이는 가동 범위 자체가 그리 넓지는 않다. 그리고 뭐 허리를 숙이고 드는 관절은 없는데 변형 구조 때문에 허리가 좀 더 들어지긴 합니다. 당연하지만 스윙 관절은 따로 없고요. 그리고 고관절 살펴볼까요? 스커트는 많이 움직이는 편이라 그래도 이렇게 크게 스커트 들어줄 수 있고요. 고관절 옆으로 드는 부분, 이게 아무래도 좀 불편합니다. 어느 정도 들어주고 나면 90도까지 힘들어요. 왜냐? 이제 사이드 스커트 관절이 허리 위로 탁 하고 걸려버리기 때문에 이 이상 드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가동은 더 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예 구조 자체가 더 들기 힘들게 되어 있다. 관절 축은 더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런 거죠. 그리고 앞으로 드는 부분도 이렇게 크게 들어집니다. 90도까지 이쪽 크게 불편함 없이 들어지기도 하고요. 허벅지 회전도 들어가 있는데 안쪽으로 꺾는 건 안 돼요. 바깥쪽으로 돌려주는 것만 한 45도 각도 정도 돌아가는 거 정도지 완전히 회전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만 보면은 아래쪽 관절이 먼저 움직이면서 이 오금 쪽이랑 무릎이 슬라이드를 합니다. 가만 보면 이렇게 가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위쪽 관절 움직이면서 완전히 굽혀지는 무릎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다리를 펼 때 아까 이제 제타건담 완성시킬 때처럼 이게 무릎을 잡고 움직여버리면 이렇게 역각으로 꺾여버리니까 이 부분 딸깍 소리 날 때까지 돌렸다가 다리만 잡고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발목 가동은 아무래도 공간이 좁다 보니까 좀 제한되는 게 크더라고요. 회전축이 있지만 좌우에 탁탁 걸려버리고요. 옆으로 이렇게 꺾어주는 것도 안쪽에서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크게 꺾어준다는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대신에 발목을 뻗는 부분에서 발바닥 가동이 있으니까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다거나 앞으로 굽히는 것도 꽤나 많이 굽혀지는 형태죠. 그래서 무릎 꿇기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듭니다. 아예 무릎이 땅에 닿지를 않아요. 그리고 전면부 스커트를 피해서 다리를 들면 크게 들어지거든요. 이것까지 했는데도 무릎 꿇기는 조금 어색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포즈도 잡아봐야겠죠. 라이플과 실드 들려줬습니다. 실드 같은 경우는 이 팔 옆으로 옮겨주는 조인트 써봤는데 생각보다 나쁘진 않습니다. 대신에 이게 좀 가동축을 더 써야 될 것 같긴 해요. 어깨에 그대로 간섭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걸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관절을 좀 써서 바깥쪽으로 좀 빼서 이렇게 좀 공간적인 여유를 주니까 좀 더 편합니다. 보기도 좋고요. 나쁘지 않네요, 생각보다. 그리고 스탠드에 올릴 때는 이 조인트도 방향이 있어서 잘 봐야 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은 이 위에 게이트 자국이 있는 부분이 뒤로 가게 껴주세요인데 가만 보면은 이 게이트 방향으로 좀 더 넓어요, 공간이. 좀 더 좁은 쪽이 앞이라는 거. 자, 다리 사이에 조인트 잘 껴주고요. 자, 이렇게 스탠드에 올려봤습니다. 공중에 띄우니까 이제 뭐 발목 가동 좀 아쉬웠지만 뭐 크게 신경 쓰이지 않죠. 이제는 다리 쭉쭉 뻗은 요게 중요하죠. 공중에 띄웠을 때 느낌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느낌 좋고요. 포즈 꽤 괜찮고요. 적당히 날렵해 보이면서도 듬직하면서도 좀 더 적당히 길쭉길쭉한 느낌, 제타건담 특유의 느낌도 잘 살아있어요. 스테빌라이저 여기서 세워주면 더 좋겠네요. 맞네, 이게 있었네. 이거까지 하니까 더 볼만하죠? 뒷모습도 볼만하고 꽤 괜찮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이 가동까지 싹 봤을 때의 제타건담 메탈 빌드 개인적인 만족도는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있어서는. 저는 원래 메탈 빌드를 사면서 항상 가동이나 액션 이런 걸 많이 기대하면서 샀었는데 제타건담은 그게 중점은 아니다 보니까 이 액션 쪽에서의 만족도는 좀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조형이라던가 아니면은 변형 기믹에 관해서는 만족도가 꽤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포즈 잡았을 때의 느낌이 꽤 좋아요. 이렇게 좀 공중 띄우고 무장도 들려주고 이랬을 때의 느낌이 첫인상과는 또 다릅니다. 이뻐요. 지금 꽤 이뻐 보여요. 자, 그래서 라이플 포즈 먼저 취해봤습니다. 라이플 액션. 기본적으로 라이플 자체 디자인이 쭉쭉 뻗은 기다란 디자인인데다가 메탈 빌드에선 그걸 더 길게 뽑았다 보니까 되게 그 원근담 느낌 되게 잘 느껴지게 잘 해놓은 것 같고요. 확실히 포즈 잡으면서 느끼는 거는 아까 허리 가동 때 한번 이야기했었죠. 허리 회전은 축은 분명 있는데 이 허리 쪽, 뒤쪽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조금 힘들다. 백팩이 이렇게 뒤로 들리는 가동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역시나 포즈 잡다 보니까 허리 가동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좀 더 돌아갔거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느낌 들고요. 자, 이번에 쉴드로 앞을 막는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액션 자체는 나쁘지 않게 나오는 정도. 단지 지금까지 움직이면서 느껴진 거는 다리 앞으로 들 때 사이드 스쿼트가 백팩에 간섭이 심하다던가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지금 조금 포즈 잡는 게 정확히는 가동이 불편한 구석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빔사벨 휘두르는 느낌으로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이렇게 빔사벨 액션도 제타건담 꽤 잘 어울리거든요. 그리고 라이플을 손에 쥐는 전용 손이 있으니까 이런 포즈도 괜찮더라고요. 라이플을 굳이 손잡이를 쥐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요거 꽤 멋집니다. 그런데 나는 이걸 하이퍼 메가 런처로 하고 싶었어요. 왜 별매죠? 대체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가네. 그게 왜 별매야? 4만엔 씩이나 하면 좀 넣어주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고 옵션으로 그것도 심지어 그것도 비싸. 미쳐버리겠어요. 그리고 롱 빔사벨 액션! 빔라이플의 앞쪽과 뒤쪽을 잡고 양손으로 딱 쥐고 쓰는 롱 빔사벨. 하지만 메탈 빌드는 뒤에도 나오지롱. 첫인상 프리덤 건담? 저스티스? 막 이런 생각했었는데 무튼간에 앞뒤로 빔이 나온다 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연장 그레네이드 런처 액션도 취해봤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팔을 쭉 뻗고 그리고 해치 오픈되면서 그레네이드 발사하는 포즈죠.
자, 그러면은 이 메탈 빌드 제타 건담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웨이브라이더 변형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어깨에 가슴 락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어깨를 벌리면서 조인트가 락을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블레이드 안테나는 둘 다 앞뒤 거 다 접어주고 골반 아래쪽을 눌러서 위쪽을 공간을 만듭니다. 그 다음 허리도 살짝 이렇게 뒤로 넘겨주면 좋아요. 그 상태에서 흉부를 잘 잡고 슬라이드, 앞쪽으로 슬라이드를 시켜주면 되고요. 이렇게 위에서 합금으로 된 프레임이 노출되면서 슬라이드 됩니다. 이때 조심할 게 이 골반 외장이랑 맞닿아가지고 스크래치가 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개인적으로는 완전히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라 한 반만 당겨도 이렇게 들어 올려지니까 한 반만 당겨서 흉부 외장을 들어 올리면서 끝까지 빼주는 거죠. 이때 그렇게 하고 콕피트 쪽을 들어 올리고, 다음 이 어깨가 연결된 내부 프레임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밑으로 내려줍니다. 양쪽 다 잘 내려줍니다. 그리고 잠시 내부 감상, 내부에도 나름 프레임 디테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머리를 집어넣어 줄 건데 머리를 누르면 허리가 자동으로 모입니다. 머리를 살짝 눌러주면 짠! 보셨나요? 머리 들어가면서 허리가 자동으로 모아지는 거, 이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다른 데도 좀 추가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흉부 아머 최대한 당겨놓은 상태에서 들어주면서 블레이드 안테나 안 걸리게 살포시 올라갑니다. 올라간 다음 이제 등 쪽 외장이랑 위치 맞추고 뒤쪽으로 슬라이드해서 딱 이 끝부분을 맞춰줍니다. 자, 그럼 내부가 이렇게 훤히 보이게 바뀌었고요.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린 다음 앞으로 가동시켜줍니다. 양쪽 다 마찬가지. 그 다음 기믹을 위해서 일단은 스테빌라이저 들어서 밑으로 최대한 내려놓을게요. 지금 모양 잡아두는 게 아니라 그냥 밑으로 내려놓는 겁니다. 왜 그랬냐? 백팩 때문인데 백팩의 합금 프레임과 이 백팩이 맞닿아 있는 부분에 돌기로 고정되어 있거든요. 이걸 락을 풀어줍니다. 그 다음 살짝 안쪽으로 살짝 말아주고 접혀져 있는 합금 프레임을 이렇게 돌려서 펴주는 겁니다. 이렇게 끝까지 돌려서 펴고 합금 프레임을 일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걸 양쪽 다 돌기 한번 락을 풀고 돌려서 이렇게 일자로 프레임 펴주고 이렇게. 이걸 위한 스테빌라이저 가동이었고요. 이제 다시 올려줄 거예요. 그 다음 할 거는 뒤쪽 스커트의 가동인데 R을 누르면서 위쪽을 이렇게 들어서 위쪽 공간을 크게 확보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상체를 이제 완전히 뒤로 넘겨줄 건데 이 등 쪽에 있는 공간, 이 스커트 윗부분에 딱 맞게 이렇게 뒤로 넘겨주면서 딱 모양이 보이죠? 완전히 맞닿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잘 잡고 완전히 넘기면 이 스커트 프레임이 같이 연동돼서 따라 올라오면서 완전히 뒤로 넘어가요. 지금처럼 맞닿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앞쪽 스커트 가동이 락이 걸리는 형태예요. 그 다음 뒤쪽 스커트를 가동시켜서, 이게 가운데는 연결되어 있는 축이라서 이렇게 둘 다 동시에 가동시켜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 등 구멍 있죠? 여기 맞춰서 락을 걸어줍니다. 완전히 등을 당기면서 끼워주면 딱 들어가요. 그러고 다시 스테빌라이저를 움직여줄 건데 밑에 있는 돌기랑 여기 허리 뒤에 있던 구멍이랑 맞춰서 이제 완전히 락을 걸어줄 거예요. 탁 하고 락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옵니다. 사이드 스커트를 완전히 옆으로 펼쳐주면서 스커트는 위쪽으로 회전, 옆으로 완전히 펼쳐주세요. 프레임이 어디 접혀있는 데 없이 완전히 펴질 수 있도록 양쪽 다 펴줍니다. 그 다음 프론트 아머를 앞쪽으로 90도 들어주고요. 그 다음 다리도 보면은 지금은 골반 프레임이랑 수평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허리랑 수평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앞으로 좀 들듯이 좀 가동시켜줍니다. 이렇게 양쪽 다 허리랑 수평이 될 수 있도록 가동시켜주세요. 그리고 다리를 옆으로 45도 각도 들고 허벅지 아래쪽을 잡고, 그러니까 무릎 바로 위죠. 여길 잡고 다리를 전체적으로 잡아준 상태에서 고관절과 고관절 외장을 분리시켜줍니다. 이렇게 내부를 보면은 이 프레임 쪽에 돌기가 있고요. 이 외장 쪽으로 그 돌기가 끼워지는 구멍이 보이죠? 이 락을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를 45도 각도 들어주고 잘 잡고 락을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 꺾인 축은 따로 고정성이 대단히 있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나중에 락을 걸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무튼 이렇게 고관절을 옆으로 벌리는 기믹, 원래 막 고관절 프레임이 막 접혔다 폈다 막 이랬던 거를 어찌 보면 간편하게 해결한 거죠. 그 다음 프론트 아머를 뒤쪽으로 접어서 이제 안쪽으로 살포시 밀어 넣어 놓고,
그 다음 팔을 밑으로 내려줍니다. 이렇게 내려주고 어깨 아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위로 든 상태에서 이 바깥쪽 아머만 내려서 밀착을 시켜주면 됩니다. 어깨 쪽에 버니어 쪽이 움직이거나 그런 건 없어요. 프라모델에서는 이 어깨 사이즈를 줄이려고 그랬잖아요. 이 메탈 빌드에서는 그게 없더라고요. 다음은 백팩을 만져줄 건데 백팩 안쪽을 밀어서 이제 바깥쪽을 펼쳐주고 위쪽에 수납되어 있는 조인트를 꺼내주고 백팩을 바깥쪽으로 살짝 돌리면서 이 스커트에 걸리지 않게 살짝 움직여주면서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 혹시 가동하면서 움직였을 프레임을 다시 일자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다시 앞으로 와서 팔 앞쪽을 살포시 덮어줍니다. 이제 완전히 밀착을 시켜주면서 백팩 안쪽으로 이 팔이 딱 들어갈 만한 이런 모양이 있거든요. 딱 맞게 라인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거 맞춰서 잘 넣어주고요. 이 과정에서 프레임이 일자가 아니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 굳이 더 건드릴 필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두면 돼요. 자, 반대쪽도 다시 해봅시다. 백팩 접힌 걸 펴주고 조인트 끄집어내고 살짝 앞으로 갖고 오면서 팔을 그대로 싹 감싸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냥 돌리고 앞으로 가지고 오니까 끝났어요. 그리고 이때 이 백팩의 라인은 이제 바닥 기준으로 위로 들었을 때 이게 V자를 그려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돌렸을 때는 이렇게 살짝 날개가 밑으로 향하도록. 그래서 좀 더 밀착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밀착시키면서 바깥쪽을 들면서 안쪽을 눌러주면 어느 정도 라인이 형성되거든요. 그리고 이때 사용할 만한 게 그 구성 중에 서포트라는 거 있었죠. 웨이브라이더 서포트. 얘를 이제 가져와서 한번 써보는 거죠. 간격은 잘 맞았는지 각도는 잘 맞았는지 지금 좀 덜 들어갔네 하면은 이제 더 밀어 넣으면서 딱 위치 맞춰주는 겁니다. 대신에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 이 안쪽 백팩 안쪽이 골반 위쪽 외장이랑 맞닿으면서 이게 도색이 까질 수 있더라고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건 전 이미 까져봤기 때문에 안다는 거겠죠.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뭐 그 정도로 공간 자체가 좀 타이트하게 들어간다는 거긴 합니다. 이렇게 밑에서 봤을 때 이 골반 위쪽이랑 백팩이랑 거의 맞닿을 정도로 가동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하체 쪽 이제 고관절 마무리를 해줄 시간입니다. 자, 이제 이 45도 각도로 꺾어놨었던 고관절을 완전히 위로 올려줄 거예요. 제가 아까 가동 볼 때 이야기했죠. 다리가 옆으로 더 들어지는데 이 외장이나 이런 프레임 때문에 막힌다고. 여기서 그 가동을 다 쓰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 허벅지가 안쪽으로 꺾이는 거는 이게 각도 제한이 있거든요. 그 제한까지 끝까지 들어줄 거예요. 힘을 좀 많이 줘야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천천히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확 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힘을 줘서 일정 구간을 넘어가면 쏙 하고 올라가거든요. 오케이. 네, 이렇게까지 올라갔으면 됐습니다. 다리가 더 안쪽으로 안 꺾이면서 딱 수직을 유지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펼쳐놨던 이 사이드 스커트 프레임을 앞으로 밀면서 이 위쪽에 있는 돌기랑 여기 있는 구멍이랑 맞춰서 이제 락을 거는 겁니다. 딱 하고 락을 거는 거죠, 이제. 자,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봅시다. 힘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했죠. 힘 적당히 써가면서 힘 주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딱 이제 다리가 수직을 유지하면 더 올려야 되네. 수직을 유지하면 오케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프레임 들어서 락 걸고 이제 골반 쪽 변형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다리 쪽이거든요. 일단은 발은 완전히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좀 마음에 들었던 것 중 하나가 발꿈치에 스러스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치 오픈 해가지고 스러스터 디테일이 노출된다. 요건 좋더라고요, 또. 그리고 할 게 발목을 다시 밀어 넣어주는 거 하면서 프레임이 다시 내려가겠죠,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앵클 가드 덮어주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발목 넣고 앵클 가드 덮어주고. 그리고 이쯤에서 막 변형하다가 종아리 외장이 이렇게 올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다시 밑으로 잘 내려준 상태에서 이어가면 됩니다. 종아리 위쪽 손톱을 걸고 커버를 열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에 숨겨져 있던 외장이 노출되고 이걸 일자로 펴준 상태에서요. 아래쪽 무릎 관절을 살짝 굽히고 무릎 외장을 살짝 누른 채로 역각으로 꺾어주면 탁 하면서 무릎 외장 들어가고 역각으로 쫙 내려오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뭘 한 거냐? 이 오금을 가리고 있던 프레임을 치운 겁니다. 보세요. 무릎을 굽히면 이게 오금이 슬라이드해서 들어가죠. 이 친구 지금 슬라이드 들어가죠. 이거를 완전히 밀어 넣어 준 거예요. 이걸 딱 잡고 역각으로 꺾으면 락이 풀리면서 완전히 밀어 넣은 거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역각으로 꺾여 있는 아랫무릎 말고 위쪽 무릎을 이용합니다, 이제. 이때 주의사항. 잘 보면 이 위쪽 무릎 관절 주변의 합금 프레임이 안쪽으로는 이게 움푹 파여 있다는 게 보이죠. 바깥쪽은 막혀 있는데 안쪽은 파여 있죠. 이 파여 있는 부분으로
지금 이 내가 꺾어놓은 골반 쪽, 이 외장이죠. 이 모서리 여기가 들어갈 거예요. 쏙 하고 들어갈 거예요. 너무 심하게 힘 주면 여기에 스크래치 날 수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뭐 변형하는 과정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무튼간에 아래쪽 무릎은 이렇게 꺾어놓고 위쪽 무릎을 이제 위쪽으로 쫙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역각으로 최대한 꺾어주면서 무릎 최대한 가동시켜주면서 살포시 이 부분이 쏙 하고 들어가게. 자세히 보면은 이게 프레임이 이 허벅지 안쪽으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부 걸쳐지는 느낌으로 탁 하고 끝나거든요. 여기서 자 밖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완전히 역각으로 꺾었을 때 이 이상 더 밀착이 안 되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이제 위에 올라가 있던 종아리 덮어줄 건데 종아리 외장을 앞으로 밀고 덮어주면은 딱 맞게 들어갑니다. 하얀색이 다 안 덮여졌는데요. 원래 다 안 덮여지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다리의 변형도 끝입니다. 반대쪽으로 일단 연속 동작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제 발목 신축까지는 해놨잖아요. 네, 종아리 들고 들어가 있던 외장 꺼내고 무릎 아래쪽 굽혀서 무릎 외장 잡고 내리고 역각으로 꺾어서 여기 공간 만들어 놓고 위쪽 무릎 접으면서 프레임 역각으로 꺾어가면서 딱 아래쪽 관절도 끝까지 하고 종아리 앞으로 밀고 덮어주면 끝.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리고 스테빌라이저는 다시 이렇게 뒤쪽으로 살포시 눕혀주고 다음은 쉴드 조작을 해줄 겁니다. 아까 구성에서 이야기했듯 빨간색 외장을 들어 올리고 랜딩 기어죠. 들어 올리고 슬라이드로 길게 만들어 놓고 다시 이걸 락을 걸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내부로 갑니다. 팔에 장착하던 조인트를 들어 올려서 완전히 반대쪽으로 뒤집어 주고요. 밑에 있던 조인트를 들어 올려서 90도 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 제타 본체를 가지고 와서요. 쉴드 아래쪽에 있는 조인트는 이 합금 프레임 사이에 사각 구멍이 하나 있단 말이죠. 이 구멍이 들어갈 거고요. 그대로 위로 쭉 가면 이 빨간색 부분에 사각 구멍이 있습니다. 이거는 콕피트 아래쪽 조인트가 들어갈 거고요. 쉴드 옆에서 봤을 때 구멍이 3개 있거든요. 이 검은색 쪽에도 하나 있고 이게 날개 앞쪽에 이 커다란 요 구조물과 중간에 내가 펼쳐놓은 조인트 그것과 밑에 있었던 검은 색깔의 돌기 이거 3개가 여기 동시에 다 끼워질 거예요. 총 6개의 조인트를 끼우고 정확히는 2개 더해서 8개의 조인트겠네요. 8개의 조인트를 동시에 끼우면 됩니다. 이때 백팩을 살짝 벌려준 상태에서 들어가니까 쉴드가 들어가니까 참고하시고요. 들어가면서 잘 조인트 피해가면서 해주고 콕피트 끝부분을 일단 맞춰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위아래 맞은 거나 다름없죠. 이 다음에 이제 반대쪽 잘 맞춰가면서 날개를 딱 이게 구멍에 맞추어서 해줍니다. 위치했으면 좌우로 힘줘서 고정. 이렇게 완전히 밀착시켜서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 백팩이랑 골반 쪽 맞닿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까지 고정이 끝나잖아요. 어떤 식이냐면 검은색이랑 흰색이랑 완전히 지금 맞닿아 있는 게 양쪽 다 맞닿아 있는 게 보이죠. 이래가지고 스크래치가 생기더라고요. 정확히는 하얀색 피막이 찍혀 있던데 변신 푸니까. 그 다음 날개 위쪽을 눌러서 날개를 펼쳐주고 반대쪽도 눌러서 펼쳐주고 그리고 스테빌라이저의 흰색 부분을 이렇게 완전히 들어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잠시나 바닥에 내려놓고 싶어 그러면은 랜딩 기어 작동을 시켜서 밑으로 2개 슬라이드 작동시키고 빨간색 부분 작동시켜서 자 랜딩 기어 3개를 가동시켜 놓은 상태에서 바닥에 잘 내려놓고 뒤로 넘어가네요. 그 다음 마무리해줄 라이플을 가지고 옵니다. 손잡이 접고 뒤쪽 유닛을 앞으로 밀고 그리고 총신은 집어넣고 총구도 집어넣고 완전 이제 작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뒤쪽 조인트를 앞으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때 서포트 파츠를 쓰면은 뒤를 받쳐줘서 잘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조인트까지 끄집어낸 빔 라이프를 가지고 와서 이 스테빌라이저의 앞부분 여기에다가 뒤쪽은 공간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슬라이드 조인트로 슬라이드를 하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 있어요. 매뉴얼에도 나와 있지만 이 손잡이가 등이랑 맞닿는 부분 여기 스크래치 주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100% 닿아요. 쓸려요. 진짜 천천히 하지 않으면은 진짜 스크래치가 날 것 같거든요. 무조건 맞닿게 되어 있는 구조라서 이렇게 끝까지 밀어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긁힘 주의를 써봤자 긁힐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렇게 동그랗게 파여 있는 부분이 요 라이플 뒤쪽에 맞게끔 프레임을 밑으로 바로 내리면서 딱 이렇게 조여주면 라이플의 장착까지 끝났습니다. 자 변형 완료! 웨이브 라이더! 뭐 상당히 오밀조밀하게 가운데로 쫙 모아준 느낌이 듭니다. 뭐 꽤 잘 만든 것 같아요. 특히나 백팩이 움직이는 부분이나 이 다리 쪽 변형하는 부분은 다른 프라모델들보다도 좀 더 간편하지 않았나.
대신에 이 몸통 변형하는 거는 프라모델 때보다 훨씬 복잡해진 느낌이 든다. 단계가 많아졌어요. 몸통은 많아졌고 하체나 백팩은 줄어들었죠. 지금 제가 말한 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다리 쪽 단계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고관절을 기점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프라모델은 고관절 막 접혀져 있는 걸 펼친다거나 아니면은 신축되어 있던 거를 이렇게 줄어들어 있던 걸 펴준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얘는 그냥 고관절 위로 든 게 다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단계가 하체 쪽도 굉장히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웨이브라이더 외형 살펴봅시다. 웨이브라이더 형태도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느낌은 좋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이런 날개가 사선으로 살짝 떨어지는 이 라인이 굉장히 또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데 이 흉부가 올라간 부분, 여기가 갑자기 급격하게 급상승해서 이렇게 볼록하고 올라오는 부분이어서 아니 제타가 이 정도가 아닐 텐데 같은 좀 미묘한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변형했을 때 가장 아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 라인 너무 볼록하게 올라와 있어서 좀 처음에 당황했어요 저는. 그 외에 뭐 후방 라인은 되게 이쁩니다. 다리 라인 뭐 이런 거 되게 이쁘고요. 그리고 하단 하부는 어떤지 랜딩 기어도 접고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하부 라인은 이쁘네요. 되게 이쁘네. 날개 모여있는 부분하며 기다란 실드. 오히려 저는 이것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쉴드가 이렇게 접혀져 있는 게 모빌 슈트 때 쓰는 거고 오히려 펼쳐서 웨이브 라이더로 쓴다라는 부분? 이런 거 참 괜찮은 것 같고 이 뒤에서 봤을 때 이 다리 라인도 적당합니다. 다리도 적당히 두툼하니 볼륨감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스테빌라이저 뒤쪽에 스러스터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금색으로 잘 되어 있기도 하고 이런 거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주먹도 이렇게 살포시 모여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꽤 귀여운 포인트고요. 그리고 뒤쪽 고관절이 막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봐도 참 변형할 때 조금 이게 도색이 되어 있는 완성품이다 보니까 스크래치 날까봐 무서워서 그게 좀 걱정인 것 뿐이지 변형하는 과정 자체는 되게 컴팩트하게 바뀌어서 그건 참 좋네요. 그리고 펼쳐진 날개 쪽에도 이런 라인 마킹이 붙게 된다던가 붉은 색깔 라인이 그대로 잘 이어져 온다던가 그리고 잘 보면 좌적 그리고 우녹 해서 요 항법등 같은 경우도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정면이 참 이쁘긴 하네요. 그리고 스탠드에도 올려봐야죠. 전용 조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큼지막한 놈으로 되어 있죠. 이 가운데 있는 기둥 있죠. 이게 이 골반 안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앞쪽은 쉴드를 받쳐주고 뒤쪽은 다리를 받쳐주는 방식으로 될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뒤쪽에서 봤을 때 스커트가 이런 데 걸려 있으면 이렇게 밀려 올라가거든요. 이런 거 방지하게 살짝 벌려주고 잘 위치한 다음에 이 뒤쪽에 조인트를 앞으로 돌려서 프론트 아머를 넘어서 골반 뒤쪽을 조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스탠드에 올려주면 웨이브라이더 띄우기 완성! 뭐 깔끔하게 이쁘게 잘 완성이 됐네요. 뭐 이런 느낌도 나쁘지 않습니다. 뒤쪽 받쳐주는 것도 꽤 괜찮고 다리 처지지 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합금을 여기저기 쓰니까 장시간 이렇게 다리를 위로 들어놓고 있는 상태면은 위험할 수 있죠. 그런 거 맞춰주는 건 참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다리 해치 오픈 기믹도 지금 써보면 쫙쫙 써보면 확실히 이제 웨이브라이더 상태에서 엔진 점검 받고 있는 느낌을 내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굳이? 라는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고 웨이브라이더 때는 쓸만할 것 같긴 한데 모빌 슈트 때는 글쎄다 라는 느낌이네요 확실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리뷰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왜 굳이 마지막은 웨이브라이더냐라고 하신다면 글쎄요 제가 리뷰하면서 느낀 거지만 쭉 만지면서 계속 느낀 건데 모빌 슈트보다도 모빌 아머인 웨이브라이더 쪽에 좀 더 치중한 제품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엔딩을 웨이브라이더로 해볼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메탈 빌드 제타 건담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빌 슈트 상태에서는 큰 액션을 바라기는 힘들다. 그게 일단 먼저 드는 생각이더라고요. 외형 자체는 보다 보니까 뭐 그런 대로 나름 정도 들고 뭐 만지다 보니까 나쁘지만은 않네? 라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액션 포즈는 도저히 저는 약간 아쉽다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네요. 제가 메탈 빌드를 살 때 기대하는 것 중 하나는 액션이거든요. 화려한 액션 포즈, 쭉쭉 뻗은 프로포션, 메탈 빌드만의 리파인 막 이런 거를 기대를 많이 하면서 메탈 빌드를 사는 편인데 근데 제타 건담은 또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외형에서 프로포션이나 디자인 이런 쪽에서
제타 뭐 MG 버전 카토키 마냥 약간 원작 지향? 제가 근본 원본 회귀? 막 그런 느낌? 약간 되게 클래식하네. 뭐지? 얘까지 클래식 해버리네. 그러니까 이미 클래식한 거는 MG 버전 카토키 때 많이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메타빌리티에서 이걸 또 느끼고 있어야 되나? 라는 느낌도 조금 들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만족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와중에 액션까지 잘 안 돼. 막 좀 이런 거 때문에 만족도가 막 올라가려다가 거기서 탁 하고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변형하는 과정이나 이런 거 막 컴팩트하게 만들어 놓은 백팩의 가동 아니면은 이제 고관절의 변형 이런 거 꽤 좋았거든요. 그 부분은 만족도가 높았어요. 이런 부분은 그 프라모델에도 적용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꽤 만족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웨이브라이더에 치중된 부분이지 이제 모빌 슈트에 치중된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거랑 이제 프로포션 같은 경우는 아무리 봐도 다시 곱씹어 보더라도 가슴이나 허리의 비율, 고관절 외장이 위로 막 올라와 있는 거라든가 뭐 복부를 거의 반쯤 가리고 있는 거 이제 바지 올려 입은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미묘하게 큰 머리 오히려 머리가 크면 클수록 변형하는데 방해되지 않나? 뭐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부분은 대신에 보다 보니까 좀 정드는 부분이기는 해요. 뭐 이미 제타 2.0도 만들어봤고 버카도 만들어봤고 뭐 이런 것도 있어도 괜찮지 같은 느낌이라서 그 부분은 뭐 보다 보니까 계속 보다 보니까 나쁘지 않았지만 겉은 그럴지언정 속은 그렇지는 않았다. 예.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바시.